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하고 진도를 지금 생각보다 1차 시에 조금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자세하게 2차 시와 3차 시로 나눠서 갈 겁니다. 2차 시 같은 경우에는요, 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면 3차 시는 가장 중요한 파트인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일단은 할 거고, 그리고 하이라이트 3차 시가 좀 하이라이트입니다. 법률 행위 중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 불법 행위는 특히 5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마저도 중요하네요. 그래서 3차 시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주에는 왠지 이제 불법 행위로 어쩌고저쩌고를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계약할까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2차시랑 3차시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계약은 도대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계약의 의미와 성립 조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3차시에서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도대체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14에서 116쪽입니다. 자, 여러분, 뭔가 계약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생각할 시간 한 10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0초를 드렸는데 혹시 어떤 단어가 떠오르셨나요? 네,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왠지 계약은 뭔가 좀 어렵고 뭔가 좀 다 큰 어른들이 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만 보더라도 나의 도장을 쾅 찍는 이 행위가 마치 계약 같은데, 사실 이것도 계약이 맞지만 여러분 계약을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도 알고 보면 살아가면서 많은 계약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계약으로, 모든 행위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계약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선생님하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세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세희 계약은 도대체 언제 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세희의 답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제 의사를 묻는 게 아닐까요? 사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게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 역시 계약의 한 가지 종류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학기 두 번째 시간에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이 가진 의미와 요건을 살펴보고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이게 사실은 2차시 내용입니다. 밑에 부분은 3차시 내용이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미와 요건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한다. 좀 어려운 언어들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법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로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오셔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요즘 여러분 좀 뜨는 걸그룹은 좀 들고 와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계약은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만나서 아니면은 우편으로 여러분 인스타 보면은 이제 모 학생이 뭐 포토카드를 거래하거나 뭐 굿즈를 거래하는 것들 종종 선생님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사진이 있는 굿즈를 사고 파는 것도 그러면서 상대방하고 계약을 한다는 거다라고 선생님은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와, 선생님, 제가 아이돌 굿즈를 파는 게 어떻게 계약이 되나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수업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간혹 지금은 2배속어 듣고 선생님 나중에 시험기간에 1배속어 들으면 뭐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치화법을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1.5배속 이하로 들어주시길 권하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들으셔야지 나중에 학습의 부담이 적어집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계약은 도대체 뭔가? 라는 거 우리가 교과서 115쪽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계약은 말이죠, 우리가 거리가 아닙니다. 자, 거리두기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뤄지는 합의와 약속입니다. 그러면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합의라고 하는 거는 팔려는 사람과 뭐 물건의 경우는 사려는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가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이 계약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의견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손가락 꼭꼭 걸고, 자, 나 너한테 방탄소년단 이제 CD를, 나 앨범을 5만 원에 팔게라고 했는데, 네, 5만 원이 아니라 알고 보니 저는 50만 원을 생각했다라면 이건 거래가 될 수가 없겠죠. 계약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것 역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비옷들을 살기 위해서 사장님한테 돈을 1,200원 드린다는 거죠. 이거 역시 비옷들을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사장님은 나한테 물건을 줘야 되는 그런 계약의 한 가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었다고 했죠. 근대부터.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사자들끼리 국가가 야, 너 비옷도 사려고 여기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편의점에서 아니면은 여러분 문고점에서 아니면은 서점에서 여러분 이제 그 당근 미안합니다 땡땡마켓에서 만나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내용이 공정하지 않거나 굉장히 이상하다면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조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계약,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모두 계약서를 쓰진 않죠. 하지만 값이 커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자, 아파트, 부모님의 아파트를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세로 가려고 합니다. 선생님도 지금 이사를 가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돈이 꽤 많이 들잖아요. 아파트가 무슨 10,000원 준다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억소리 나는 금액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금액을 제시할 때는 여러분 계약서를 쓰는 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분쟁을 해결할 때도 도움이 된다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선생님이 방금 이 두 가지 뜻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의사합치라는 내용을 사실 이렇게 봅니다. 청약과 승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말이죠. 뭐를 하면 좋을까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초코파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초코파이 100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 A라는 사람이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서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야, 너 100상자 나한테 다 팔아. 그 대신 내가 50만 원 줄게 라고 딜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정말 도구 이득이네 이러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 이거 3,000원에 샀는데 5,000원에 산다고? 그래? 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선생님한테 요청한다는 거죠. 이게 청약인 겁니다. 계약을 맺자라고 요청하는 행위가 뭐다? 청약입니다. 그래서 청약은 요청. 자, 선생님이 주택 청약이란 말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답입니다. 그 주택 청약도 내가 이 주택을 사고 싶어요 라고 요청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청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나도 너한테 팔게 라는 승낙을 해야 됩니다.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고 이 둘이 똑같아야지 의사가 합치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낙은 청약을 받아들이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거절하면 끝이겠죠.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쪽이 좋아한다고 우리가 사귀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 말이죠. 내가 표시한 내용이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햄버거의 예를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분명히 말이죠. 자,
파는 사람은 초코파이라고 팔았는데 말이죠. 얘들 사는 사람은 이게 몽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은 초코파이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둘이 생각한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착오가 있다라는 경우, 둘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한쪽은 몽쉘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쪽은 초코파이라고 생각한 거면 둘이 다르게 생각한 거다. 이게 착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협박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라온이한테 야, 너 이거 사. 야, 이거 사.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선생님이 사기를 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정말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협박하고 안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럴듯한 것처럼 사기를 쳤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취소라는 거는 무효랑 좀 다릅니다. 자, 취소라는 거는 그 시점 이후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효는 뭡니까? 자, 효력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금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좀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자, 취소랑 무효는 다르다. 그런데 취소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부터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계약 공정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이 선생님한테 야, 김무진 너 나의 노예로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신분이 없죠. 그런데 노예로 살아라고 하면은 뭔가 반사회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A랑 B가, 여기서 나랑 A가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한다든지 없이 공정하지 못한 내용을 한다면은 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굉장히 한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청약하고 승낙의 내용이 똑같을 때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있다고 했죠. 그런 경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착오라든지 이런 경우였습니다. 자, 착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할 때 계약이 성립하고요. 그 결과 채권이라는 게 생기는데, 우리가 아는 그 채권이 그게 아니라 채무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을 받을 권리라는 말이에요. 채권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 통합사 할 때 여러분 채권이란 거, 회사채, 국채 이런 걸 들은 것도 국가가 돈을 빌린 걸 나중에 갚을 권리, 이런 것들 갚아야 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요구할 권리를 가졌다면 채권자 이행, 이 요구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또다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민이랑 지은이가 있었어요. 자, 수민이가 예를 들어서 지은이한테 지우개를 빌려줬습니다. 자, 지우개를 빌려준 입장은 뭐가 되냐? 채권자가 됩니다. 자, 근데 지은이가 너무 급했던 나머지 이제 수민이한테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지우개를 돌려주고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 플러스 이자를 주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은이는 뭐가 되냐? 채무자가 됩니다. 채권을 해결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해서 채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가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전에 내용하고 조금 비슷하다는 거. 이 과정에서 지우개를 갚아야 되는 이 상황이 채권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둘은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계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계약을 성립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또 봤더니 이 당사자들이 말이죠.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 지금 권리 능력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권리 능력도 있고 의사 능력도 있고 행위 능력이 있는데 이거 사실 별도의 내용이어서 이거는 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권리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권리 능력. 말 그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권리와 의무에 자 중요한 거 의무도 들어갑니다. 권리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자 권리와 의무의 주인공,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나 자격을 얘기하는 게 권리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회사, 우리를 이런 경우 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식으로 있죠. 학교법인, 대원학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땡땡 법인이라는 경우도 이 법인이 자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거죠.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의인화처럼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사람과 좀 유사한 이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이런 법인도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요. 자, 사람만 권리 능력의 주체다. 사실 사람이라고도 안 합니다. 자연인. 네. 이렇게 얘기하면 맞다, 틀린다, 틀린다라는 겁니다. 법인도 권리 능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오늘 중요한 부분이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이제 권리 능력 말고 또 볼 텐데 우리가 자 일단 자연인이어서 권리 능력 가졌어요. 오케이. 그런데 말이죠. 이 두 가지 능력을 또 갖췄는지를 또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요 이제 교과서 116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면요. 의사 능력은 말 그대로 나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건데 자신이 하는 행동이 가진 의미나 결과를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있는 두 경우가 의사 능력을 가졌는지 여러분 한번 10초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술에 취한 사람은 과연 의사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O, X. 말해보세요. 자, 옹클이라 하더라고. 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후에 아직 2달밖에 안 된 아이. 어떨 것 같아요? O, X. 네, 여러분. 네, 자, 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답은 둘 다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제 보통 의사 무능력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능력자라는 건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가진 의미, 결과를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못하는 경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 대표적인 예시가 젖먹이. 자, 젖을 먹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몸을 뒤집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엎질렀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고장이 났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이 친구한테 책임을 묻기 좀 애매합니다. 왜? 의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취자입니다. 그래서 취한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이렇게 간혹 이렇게 취해서 몸을 비틀거리시는 분들 한 번씩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몸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젖먹이 만취자가 의사 무능력자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 한번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행위 능력 보도록 합시다. 자, 행위 능력은 뭐냐? 요거는 또 교과서 116쪽에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행위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데 어떤 행위? 혼자서 완전하고 유효하게 효력 있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의사 능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자의 법률 행위가 효력이 있으려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아까 전에 의사 무능력자 중에 얘기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히 요즘 뭐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착란증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울증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대로 된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행위 능력자의 법률 행위가 효력이 있으려면 의사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행위 능력이 있긴 있는데 부족하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능력을 가졌다라는 제한 능력자가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미성년자, 여러분이 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볼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 미성년자 파트가 선생님도 계속 틀려요. 왜냐하면 이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건 사례를 통해서 보긴 볼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꼼꼼하게 117쪽 부분 한번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숙제는 이 수업 부분 복습과 함께 117쪽 그리고 118, 119쪽을 열심히 보고 오시는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행위 능력, 의사 능력 복습하면서 미성년자 그리고 법률 행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어제 풀었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주말 이전까지 풀이해서 여러분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그 전 범위인지 저희도 확인해봐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출제할 수 있는 문제들, 예상되는 문제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